월요 매거진 이슈. 놓치면 안 될 중요 이슈를 요일별로 다룹니다. 월요일에는 세이프 안전 안전한 인천 만들기 인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이경철 조정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까지 현장에 있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방송 오기 전까지 화재 현장에 있다가 방금 왔는데요. 인천항 부두에 정박해서 중고차 선적 작업을 하던 5만 2천 톤급 차량 운반용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9분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 1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오토 배너호에서 불이 났는데요. 예. 선원과 관계자 31명 모두는 화물선 옥상으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선박 규모가 굉장히 크고 연기가 심하게 발생해서 소방관들이 진화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진화가 완료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화재로 길이 199m, 폭 32m, 높이 18m 규모의 화물선 내부가 불에 타고 배에 실려있던 중고차 일부도 상당수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한국인 7명과 외국인 24명 등 배에 있던 선원 31명 전원은 화물선 후미에 있다가 배 옥상으로 대피했고 이후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화물선 선장의 말에 의하면은 중고차 선적 작업을 하던 중 절반가량을 화물선에 실었을 때 불이 났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이날 오전 9시 5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80여 대와 인력 240여 명을 투입해서 현재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곳에서 6곳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경보령입니다. 네네. 지금 이 대응 2단계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중앙구조본부 수도권 특수구조대가 투입되었으며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헬기도 지원받아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헬기까지 동원이 됐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이 화물선 규모가 굉장히 큰 데다가 연기와 열기가 굉장히 거센 탓에 내부 진입이 쉽지 않은 현재까지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 5,700대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이 화물선에는 화재 당시 리비아로 갈 예정인 수출용 중고차 2,100여 대가 실려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화물선 11층에 중고차 200대를 비롯해 1층에서 4층에 900대, 13층에 500대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물선은 미국에서 출발해 이달 19일 인천항에 입항을 했으며 22일 오후 10시경에 리비아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13층 높이의 화물선 11층 선수 즉 뱃머리 부분에 적재된 중고차에서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다 보니 선내에 소방관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예. 또한 중구 쪽을 지나시는 분들은 연기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으니 외출 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제보를 들어보면 중구까지도 아니고 주안역까지도 지금 매캐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육안으로 그거를 확인하실 정도니까 지금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좀 창문 닫으시고 호흡기 관리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피해가 크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은 건 이제 우리 소방대원분들께서 절대 다치지 말고 끝까지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그리고 좀 내용을 더 짚어볼게요. 얼마 전에 여성 구급대원이 이것도 참 무거운 얘기인데 폭행을 당해서 사망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이 방송에서도 많이 거론하고 당부의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전북에서 20년간 1구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베테랑 여성 소방관이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게 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지난 4월 이 여성 구급대원은 도로변에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술에 취한 남성을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 차에서 내린 뒤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 여성 구급대원은 그로부터 취객의 심한 폭언과 폭행에 충격을 받아서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사흘 뒤에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구토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지난 5월 1일 끝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정말 공분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네. 119 구급대원들의 그 업무에 대한 피로도 이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선 119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출동해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요. 예. 119 구급대원의 업무는 소방기관 전체 출동의 7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출동에 대한 부담감 또한 상당히 큽니다. 네. 현장에서는 구급대원 2명 또는 3명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환자를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동에 대한 부담감을 더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우발적인 폭력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구급대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어느 정도나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실제 전국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총 564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하루 건너 한 번꼴로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인천에서도 최근 5년간 40여 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이분들의 90% 이상이 만취 상태에서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등의 이러한 이유로 폭행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는 더욱 심각한데요.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욕설을 포함한 언어 폭력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 대부분이 만취 상태인 탓에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한 119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또 다른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시민 전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 폭행 사건만큼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가해자들 대부분이 만취 상태라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예, 아무리 시민들이지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무관용으로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강화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소방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조항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폭행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처벌이지만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사실 뭐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기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네, 맞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문 열어달라 이런 신고는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바뀌고 나서 접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상당히 지금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고 조금씩 그렇게 변화해가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이 강력 처벌이 어쨌든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오늘 화재 사고도 있었고 듣고 계신 많은 시민분들께서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장에서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바쁜 와중에 감사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들여다봐야 하는 거니까요. 외면할 수 없죠.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이경철 조정관 만나봤고요. 일단 인천항 화재 빨리 정리돼야겠습니다. 아직까지 대응 2단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 사고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구급대원 안전을 지키는 일, 법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꼭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게